자,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간단한 문제. 3의 세제곱. 자,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2분의 세제곱으로 나타내면 되겠네요. 자, 이 전체의 3분의 2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 3분의 2제곱 해주면 3이 약분되죠? 3의 제곱, 그거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역수 관계니까 다 약분되겠죠? 따라서 2만 남겠네요. 자, 따라서 정답은 18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2번입니다. 자, 미분계수 1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3x 제곱이죠. 근데 x에 1을 낼 때는 바로 계수가 답입니다. 그리고 미분하면 7이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얼마? 10이다. 간단하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f 플라임 1은 미분했을 때 계수가 답이다. 자, 3번입니다.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이면 뭐한다? 유리화를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분모는 x-3에 간단한 문제 여러분 다 처리할 수 있죠. 2x-5에 플러스 1입니다. 자, 분자는 얘와 얘를 합차를 하면 되겠네요. 자, 루트 제곱만 그대로 나오고 그러면 마이너스 1과 플러스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2x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반드시 x 마이너스 3의 인수를 가져야 되겠죠. 그죠? 2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리미트 여기가 x가 3으로 갈 때죠. 자, 그럼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 약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0분의 0꼴을 탈출했죠? 자, 3을 대입하면 6 마이너스 5니까 1이네요. 따라서 2분의 2가 되어서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0분의 0꼴. 0분의 0꼴에 무리식이 있을 때는 분모 분자를 유리식이 있는 무리식이 있으면 자, 무리식이 있는 부분을 만다 유리한다. 아시겠죠? 자, 4번입니다. 자, 등비수열입니다. 자, A2가 1이고 A5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A6의 값을 구해달라. 그럼 요 A2를 가지고 A5와 A3을 나타내주면 공비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A5는 자, A2항부터 몇 번 가면 되죠? 3번 가면 되니까. 자, 1부터 시작해서 공비 몇 번? 3번을 곱해주면 되겠죠. 두 배에 A3은 A2에서 공비 한 번만 곱해주면 되네요. 그죠? 공비 한 번만 곱해주면 되니까 바로 R 제곱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R 제곱을 약분할 수 있나요? 자, R 제곱 양수니까 0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봐? R이 0일 수도 있겠죠. 그죠? 0이라면 어떻습니까? 이 식이 승립하겠습니까? 자, 이 식도 승립하겠죠. 맞습니까? 얘도 0이면 이 식도 다 성립하잖아요. 근데 0이면 A6도 뭐가 되겠습니까? 0이 되는데 0은 답이 없죠. 그죠? 따라서 R 제곱만 약분하면 R은 얼마다? 2다. 따라서 이 문제는 R이 0이 아니다는 말이겠죠. 알겠습니까? 자, 따라서 R은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A6는 A2로부터 출발해서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되겠습니까? 2에서 6까지니까 4번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얼마가 된다? 16이 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5번입니다. 자, 로그 부등식이죠. 로그 부등식 항상 출발할 때 진수 조건부터 출발해라. 자, 여기 x는 0보다 크네요. 자, 여기 x-6도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6보다 커야 되겠죠. 따라서 두 개 AND가 되니까 진수 조건은 자, x는 6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 로그를 처리하면 되겠죠. 로그 부등식.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면 얘가 로그 2를 미투나는 16으로 바꾸면 되겠지만 선생님 같으면 요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이항해서 플러스로 처리하면 편하겠네요. 자, 플러스로 처리돼 버리면 진수에 뭐가 되겠습니까? 곱이 되겠죠. 진수의 곱.
자, 그러면 이 4는 뭐로 표현할 수 있다? 로그 2를 밑으로는 2의 4제곱, 2의 4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증가함수니까 부동호 방향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겠네요. 따라서 각각 로그 하나를 없애주면 진수도 그대로 b가 자, 이 16이 더 커야 되니까 전개하면서 이항하겠습니다. 왜? 바로 2차 부등식 형태가 되니까. 맞나요? 그럼 마이너스 6x에 16이 이항하면 되겠죠. 자,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죠. 자, 8하고 2하고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8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주의할 것은 이 진수와 이 두 개가 뭐가 되야 된다? n드가 돼야 되죠. 따라서 6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자, 따라서 모든 정수 x의 값. 자, 여기에 정수는 뭐와 뭐가 되겠습니까? 정수는 7과 8만 되니까 정수의 합은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6번입니다. 사인과 코사인을 댄 값이 나왔는데 다음 값을 바로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이 더하기나 마이너스로 되면 안다. 양변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양변을 각각 제곱하면 되겠습니다. 제곱하면 사제, 코제가 얼마죠? 1이 되고 플러스 2 짧게 적었습니다. 사코가 4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사인, 코사인은 얼마가 된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4분의 3, 1로 나누면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겠네요. 요 값을 가지고 다음 식의 값을 구해주면 각각 전개하면 되겠죠. 자, 2사 싸니까 제곱하면 2 사인 제곱이 되고, 그렇네요. 그 다음에 4 쌓고, 그냥 쌓고니까 5 쌓고가 되겠네요. 그리고 코하고 2 코니까 2 코사인 제곱이죠. 2 코사인 제곱. 자, 따라서 요 두 개 부분. 2로 묶어주면, 맞죠? 2로 묶어주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되어서 얘가 1이 되겠네요. 그죠? 자, 따라서 2 플러스 5 곱하기 사코가 마이너스 8분의 3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8분의 2니까 16이고, 자, 8분의 15가 되어서, 자, 문제 정답은 얼마가 된다? 8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F3이 2고 F 프라임 3이 1인 자, 다항함수 F였습니다. 다항함수 F였어. 그리고 최고차항의 계수 1인 자, GX는 자, 2차 함수라고 딱 나오고 2차 함수도 다항함수죠. F와 G는 다항함수이므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겠네요. 자, 다음 극한값이 주어졌을 때 바로 G1의 값을 구합니다. 자, X가 3으로 가면 분모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가니까 수렴하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죠. 다함수니까 극한값이 바로 함수값이겠네요. 따라서 F3-G3이 어디로 가야 된다? 얘 또한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되죠. 자, 그러므로 얘가 0입니다. 그런데 F3이 2라고 주어졌죠. 2라고 주어졌으니까 바로 G3은 얼마가 돼야 된다? G3도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얘는 0분의 0꼴이잖아요. 0분의 0꼴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미분계수가 포함되어 있는 미분계수가 0분의 0꼴의 바로 부분집합 아닙니까? 맞죠? 따라서 얘는 바로 미분계수 정의를 풀 수가 있죠. 자, 요 네모 박스를 뭐한다? 네모 박스를 우리 많이 해봤죠? 한 덩어리로 보고 맞나요? 얘를 미분해서 x자리에 얼마를 대입한 것이 3 대입한 것이 바로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각각 미분하면 f 프라임 x니까 3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g 프라임 3이 되겠죠. 이게 1이 되겠습니다. f 프라임 3이 1이니까 자, g 프라임 3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바로 얼마 되어야 되죠? 0이 되어야 되겠네요. 0이. 맞습니까? 자, 따라서 g 프라임 3이 g 프라임 3이 뭐다? 0이라는 값을 하나 더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GX를 구해줘야지 G1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G는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입니다.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인데 G3의 값이 2를 가지면서 G 프라임 3이 0이니까 자 2차 함수가 미분계수가 0인 곳은 바로 어디입니까? 국수, 저 꼭지점이죠. 여기서 미분계수가 0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요 3이 얼마 된다? 여기가 바로 얼마 되고 3이 돼야 되고 그때 요 놈의 좌표가 얼마 돼야 된다? 2가 돼야 되죠. 따라서 미분계수 0이 되는 요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가 돼야 된다? 3,2가 되니까 gx는 최고차 계수는 1이라 했고 꼭지점이 3,2인 바로 이런 이차 함수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요 빨간 표시는 미분계수가 얼마다? 제로라는 뜻이죠. 미분계수가 제로고 요때 함수값이 얼마가 된다? 함수값이 2가 된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자, 따라서 G1의 값은 1만 대입하면 되겠네요.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 4가 되고 자, 1을 대해서 G1의 값은 얼마다? 6이라는 값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8번입니다. 공비가 루트 3인 등비수열과 공비가 마이너스 루트 3인 등비수열이네요. 자, 이럴 때 각각의 수열의 초항은 같다고 합니다. A1과 B1이 같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이 AN 수열을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 한 가지 더하고 BN 수열도 첫 번째부터 여덟 번까지 한 가지 더한 것이 160이라고 하네요. 이럴 때 바로 A 세 번째 항과 B 세 번째 항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여덟 개 똑같은 여덟 번째 한까지를 모두 다 더하는데 우리 공비가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어떤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초항이 같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AN 수열을 여러분들 여기 적어 보겠고 자, BN 수열을 한번 적어 봅시다. 초항이 똑같다고 그랬죠. 그럼 초항을 선생님이 똑같이 X로 둘게요. X로. 그럼 AN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3을 곱하면 되니까 루트 3X가 됩니다. 다음도 루트 3을 곱하면 3X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또 곱하면 얼마 되죠? 3 루트 3X가 되고 또다시 루트 3을 곱하면 9X가 되겠죠. 자, 여기 선생님이 5개만 적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비행수열은 어떻습니까? 비행수열은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루트 3X가 되고 다시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해주면 되겠죠. 공비를. 그러면 어떻게 되죠? 3x가 되겠네요. 다시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3x가 되고 다시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9x가 되어서 이 항들을 각각 더해준다 그랬잖아요. 8개 다 더하고 8개 다 더하고 8개를 다 더한 값이 160인데 자 각각 이렇게 초항끼리 각각 이렇게 더해도 되겠죠. 이렇게 더해도 되겠죠. 그러면 짝수 번째항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없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묻는 것은 A3, B선이니까 이 부분이죠. A3, B선이는 바로 3X와 3X를 더하기 때문에 바로 6X가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되니 X만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짝수 번째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 8개 중에서 몇 개만 남겠습니까? 4개만 남겠죠. 4개. 그 4개 남는 것도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X, 3X, 9X. X, 3X, 9X. 따라서 그 다음은 얼마 되겠습니까? 여기에다 요 다음이 얼마 되죠? 루트 3을 곱해줬으니까 9루트 3X는 없어질 것이고 다음 3을 곱하면 바로 얼마 된다? 27X가 되겠죠. 요 부분이 이렇게 살아남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항이 4개밖에 남지 않잖아요. 여기는 사라지니까. 다음도 사라지니까. 따라서 더해보면 요렇게 더하면 10x고 요렇게 더하면 바로 30x니까 40x가 되겠네요. 그 40x가 바로 전체 두 개 합쳤는 게 160이니까 각각은 얼마가 되면 된다? 80이 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x는 얼마가 된다? 2가 되어서 이 문제의 정답은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짝수 번째 항은 더하면 0이 되니까 각각의 합공식을 쓸 필요가 없고 각각의 합공식을 쓸 필요 없고 우리가 조금 순수 있게 배열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짝수항은 더하면 사라지고 홀수항만 남네요. 맞죠? 그리고 각각을 더할 필요 없고 우리가 초항이 같다고 했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공비가 바로 짝수항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9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두 곡선, 자, 이 지수 함수 두 개가 주어졌습니다. 요 만나는 점을 A라고 했죠. 그리고 요 감수 함수인 지수 함수는 바로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면서 A에서 Y축으로 수순의 발을 H로 그었습니다. 자, 그럴 때 OB, 요 전체 원점에서 B까지 거리는 바로 OH 몇 배가 된다? 3배가 된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 지수함수를 위하여 가지고 이 B의 좌표, 바로 Y절편을 구할 수가 있죠. X 자리에 0을 넣으면 되겠네요. 따라서 Y절편이 얼마 된다? 2의 A제곱이 되겠습니다. 즉, 0,2의 A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OB 길이는 벌써 구해놨는 거네요. 2의 A제곱. 그런데 OH가 3배 하면 OB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몇 등분 된다? 몇 등분 된다? 3등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따라서 OH 길이는 이 길이를 얼마 하면 되겠습니까? 요 2의 A제곱을 얼마 하면 된다? 3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따라서 OH의 좌표는 0, 얼마? 3분의 2 A제곱이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교점의 좌표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이 교점의 좌표는 자, 이 H와 Y 좌표가 똑같죠. 따라서 3분의 2의 A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X 좌표를 문자 T로 하나 넣읍시다. 그러면 이 A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지수함수와 이 지수함수 위에 있는 교점이니까 각각 대입해 주면 되겠죠. 바로 해석 기하로 문제를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대입해 보세요. 3분의 2의 a제곱은 자, x자리 t를 더하니까 2의 t제곱 마이너스 1. 자, 이 부분에도 대입해 주면 되겠죠? 자, 교점입니다. 자, y자리가 3분의 2의 a제곱은 되나요? 자, t를 넣으면 2의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A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A가 여기가 아니고 지수의 A가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A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우리가 찾는 것은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바로 A의 값을 찾아야 되니까 이 도식을 연립을 이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같다고 그냥 이걸 같다고 해버리면 T와 또 A가 도식이 나와 있으니까 요식을 잘 보시면 요식은 2의 마이너스 t제곱 곱하기 2의 a제곱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되나요? 그러면 2의 a제곱과 2의 a제곱은 양수니까 약분되죠. 자, 따라서 2의 마이너스 t제곱이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라는 것을 바로 찾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2의 t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역수관계가 되니까 3이 되겠죠. 따라서 3 마이너스 1이 2가 되겠습니다. 2의 t제곱과 2의 마이너스 t제곱은 역수 관계니까 바로 2가 되겠네요. 따라서 3분의 2의 a제곱이 2가 된다는 거. 그러므로 2의 a제곱은 얼마가 되고 6이 되고 a는 바로 로그 정의에 의해서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6으로 바로 a 값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바로 이 교점의 좌표를 이용하여 이 부분이 힌트였죠. 바로 H는 어떻게 보면 OB의 1대2 내분점이 되는데 내분점 공식 쓸 필요도 없고 그냥 3대2니까 요 Y좌표를 3으로만 나누어 주고
A좌표가 바로 교점이니까 자, 교점의 X좌표를 T를 하나 사용하여서 각각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뭘 이용하면 되겠다? 바로 연립 방정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0번입니다. 자, 이 10번은 사실 누르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독해만 되면요. 자, 봅시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가 자, 속도 V가 속도 함수가 주어졌죠. 자, 그런데 A는 2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전피의 시각 T에서 위치가 0이고 자, T가 양수일 때 전피 위치가 0이 되는 순간, 즉 처음 위치로 돌아오는 순간, 즉 위치가 0이 되는 순간은 자, 한 번뿐이라고 했죠. 한 번뿐이다. 자, 이럴 때 V8을 구하고 자, 8조일 때의 속력을 구하라. 저 A 값만 구해오면 V8은 끝나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요 속도 함수를, 여기 지금 속도 함수입니다. 속도 함수가 2차 함수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절편이 얼마 되죠? 2하고 얼마가 된다? A가 되잖아요. A가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0초일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0초일 때는, 자, 여기가 0초라고 합시다. T가 0일 때. 자, 여기가 바로 Y, 자, 이 VT가 바로 T가, 여기 T 함수, T축이니까 0이라고 한다면, 자, 다시 이 P가 위치가 0이 된다는 말은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이 V 함수에서만 본다면 0에서 2까지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움직인 거리가 되죠. 움직인 거리.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움직인 거리가 되죠. 자, 양수니까 움직인 거리로 봐도 되고 요 넓이 자체가 움직인 거리로 봐도 되고 뭐로 봐도 된다? 자, 현재 P의 바로 위치를 생각하면 되겠죠. 위치의 변화량으로 봐도 되겠죠. 자, 그림은 조금 맞지는 않지만 잘 보세요. 그런데 얘가 다시 뭐다? 0이 된다는 말은 위치가 0이 된다는 말은 요 넓이만큼 어떻게 요 넓이가 지금 양의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 부분은 뭡니까? 자, 0에서 봤을 때 전진하고 있죠. 즉 오른쪽으로 전진을 오른쪽으로 본다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죠? 오른쪽. 우리가 오른쪽을 전진, 왼쪽을 후진으로 본다면 그럼 요 넓이만큼 다시 위에 어떻게 됩니까? 후진해야 되겠죠. 후진. 그러면 여러분들 요게 2잖아요. 길이가 좀 안 맞지만 여기 2잖아요. 그러면 후진하는 것이 얼마 되면 된다? 후진하는 것이 바로 요 넓이만큼 되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겠죠. 그 말은 바로 요 넓이와 요 넓이가 같으면 되겠죠. 요거는 어떻게 합니까?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왼쪽으로. 여기 움직인 거리가 왼쪽이 되겠죠. 무엇으로 봤을 때 정적분 값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뭐로 봤을 때 넓이로 봤을 때 넓이로 봤을 때는 바로 후진하는 거죠. 왜? 속도가 음의 값을 가지니까. 따라서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다는 것은 2차 함수에서 바로 뭡니까? 바로 요 성질이 있죠. 1대 2가 되면 되겠죠. 요 부분이 1대 얼마가 되면 된다? 2가 되면 되겠죠. 그럼 한 칸이 2니까 두 칸은 얼마입니까? 4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A는 얼마다? 2에서 4를 더하면 바로 6이 되겠습니다. 의미가 이해됩니까? 자, 얘는 어떻게 됐습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요 넓이만큼 갖고 이 부분은 바로 다시 후진했으니까 후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전진이고 얘가 후진했다고 보면 되잖아요. 속도가 음수니까. 2에서 바로 속도가 0이 되어서 전진에서 후진으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 부분의 넓이가 같다는 말은 바로 이 P가 다시 현재 위치, 처음 위치 0으로 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값은 얼마다? 6이 되는 거죠. 자, 아니면 두 번째로 이 속도 함수를 무엇으로 볼 수 있다? 바로 위치 함수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위치 함수를 바꾸면 속도 함수는 위치 함수의 바로 무엇이니까? 도함수잖아요. 도함수. 따라서 이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도함수를 그려주면 되겠죠.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어떻게 되죠? 요만큼 갔다가
어떻게 요 넓이만큼 가는 거죠. 요 넓이만큼. 그리고 자 요렇게 내려오겠죠. 여기 조금 말이 안 맞지만 요만큼 넓이가 내려오겠죠. 따라서 요렇게 증가하고 요 넓이만큼 감소했다가 증가해야 되겠죠. 그런데 t가 0일 때의 바로 위치가 0이고 문제에서 뭡니까? 0이 되는 순간에 딱 한 번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이 점과 바로 뭐 이런다 접해야 되겠죠. 요게 바로 t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가 0이니까 여기가 2고 여기는 얼마가 된다? 6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P라는 것은 어떻게 운동을 했는 거죠? 먼저 이쪽을 원점으로 오고 이쪽을 오른쪽 전진 후진으로 본다면 2초까지는 여기까지 움직였죠. 그리고 2초에서 6초까지는 다시 후진을 했죠. 그런 다음 6초부터는 다시 뭐합니까? 이렇게 전진을 하는 이런 구조 모양 아닙니까? 다시 그래서 다시 돌아온 요때가 바로 뭐다? t가 몇 초일 때다? 6초일 때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딱 한 번밖에 없으니까 이 3차 함수 그래프가 뭐 해야 됩니까? 바로 극소에서 접해줘야 되겠죠. 현재 여기가 t가 0일 때니까 6일 때 바로 접해줘야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것이죠. 따라서 TA가 6이 되므로 V8은 자 8만 대입하면 되죠. 6 곱하기 2가 되어서 66이 얼마 된다? 3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뜻만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 해석만 한다면 눈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다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1번입니다. 자, 자연수 K에 대하여 0과 2파이 사이의 X 범위가 있을 때, 자, sin KX와 Y 꼴 3분의 1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이다? 8개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해의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즉, X 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하죠. 자, 그럼 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했지만, 이 KX가 돼버리면 사실 이 사인의 주기가 어떻게 되죠? 자, 사인은 원래 2파인데, 자, 자연수 K라고 했으니까 K는 양수니까 절대값을 벗겨줘도 되겠죠. 그냥 K분의 2파이가 주기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0에서 2파이 사이에서 요 사인 그래프가 몇 번 등장하나? K번 등장하라고 했죠. K번. 요 완 사이클이 그죠? 몇 번 등장하나? 몇 번? K번 등장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인 그래프가 3분의 1과 만나는 바로 실근의 개수죠. 교점이 8개라는 말은요. 이 한 번 등장할 때마다 교점은 몇 개 발생합니까? 2개 발생한다는 거 알겠습니까? 잠시 여기에서 여러분들 여기가 일단 2파이라고 우리 기본적으로 한번 보세요. 2파일 때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바로 3분의 1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원 사이클 안에 3분의 1과 만나는 점은 몇 개씩 발생한다? 2개밖에 발생하지 않죠. 2개밖에 발생하지 않는데 얘가 8개 나온다는 말은 교점이 8개 나온다는 말은 이런 사이클, 원 사이클이 몇 번 등장하나? 4번 등장하는 겁니다. 4번. 4번 등장해야지 8개 되겠죠. 한 주기당 2파일 때 한 주기당 2개씩 나오니까 전체 0에서 여기를 이제 2파일로 봐야 됩니다. 2파일 때 몇 개 나오려면 8개 나오려면 이런 게 2파일 사이에서 몇 번 등장하라? 4번 등장하면 되겠죠. 따라서 K는 바로 4가 되고 K가 4가 되고 이 그래프의 주기는 얼마가 된다? 2분의 파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 2분의 8, 여기 한번 보세요. 8, 여기가 2분의 3파이, 여기가 2파이가 돼야지 교점이 몇 개 만들어지겠습니까? 8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한 주기당 사인과 3분의 1은 몇 개의 교점에서 만난다? 2개에서 교점에서 만나는데 8개가 생기는 말은 요 0과 2파이 사이에 이 그래프가 몇 번 나와야 된다? 4번 나와야 된다.
따라서 원래 주기가 2파이였는데 4번 나오려면 4로 나누면 되겠죠. 따라서 2분의 파이가 2 sin kx의 주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이 8개의 교점을 모두 다 구해서 더해달라고 하는데 굳이 다 구할 필요가 있나요? 구할 필요가 없죠. 이 그래프는 잘 관찰해 보시면 여기에 대한 뭐가 됩니까? 바로 대칭이 되죠. 선대칭이 되죠. 바로 요 x 이꼴 요거에 대한 선대칭이 되니까 요 값을 구한 다음에 자, 이 자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거점이 8개가 있으니까 8만 곱해주면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요점과 요점은 요 선에 대해서 길이가 똑같죠. 따라서 요점과 네모와 이 점은 등차 수열을 이루죠.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의 x좌표와 이 점의 x좌표와 이 선과도 등차 요 길이가 같으니까 맞죠? 등차를 이루죠. 자, 그리고 이 점과 맞나요? 이 점과 이 점도 어떻습니까? 요 선에 대한 대칭이니까 등차를 이룬다. 요 선 자체가 바로 뭐다? 등차 중앙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에 이 점도 어떻습니까? 바로 요 선에 대한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맞죠? 이 선과 함께 따라서 8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요 한 사이클이 2분의 파이니까 여기가 얼마죠? 4분의 파이가 되고 4분의 2 파이니까 여기가 얼마 됩니까? 4분의 3 파이가 되겠죠. 그럼 요선은 4분의 3 파이와 무엇으로 보면 됩니까? 중점으로 보면 되겠죠.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되죠? 4분의 3 파이와 파이는 얼마 되죠? 4분의 4 파이가 되니까 요거에 4분의 7파이가 되고 그죠? 요 놈의 바로 얼마입니까? 중점이니까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8분의 7파이가 바로 뭐가 된다? 요 위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따라서 요 모든 8개의 거래의 합은 얼마가 된다? 8이 약분되므로 바로 7, 8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바로 선대칭 성질을 이용해서 풀면 되고 자, 이 2분의 파이 사이에서 0과 2파이, 0과 2파이 사이에서 8개가 나온다는 말은 얘의 주기가 얼마가 된다. 요게 몇 번 등장해야 된다? 4번 등장해야 된다는 것만 알면 쉽게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sin kx면 k번 어디서 0과 2파이 사이에서 몇 번 등장한다? k번 등장한다. 이렇게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2번입니다. 자, 수열 n이 다음 족도를 만족해 줍니다. 자, n이 1에서 4까지에 대해서는 am과 am 플러스 4는 15를 만족하네요. 즉 A1과 A5는 15고 A2와 A6도 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n이 5보다 클 때는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자,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빼면 앞에 항의 항 번호가 된다고 하네요. 자, 이럴 때 AL이 1부터 4까지 합이 얼마일 때? 6일 때 A5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그럼 우리가 몇 개의 항만 좀 적어놓고 한번 출발해 볼까요? 얘가 4까지니까 8까지만 적으면 되겠네요. 3, 4, 5, 6, 7, 8. 8번째 항이 되고 자, 내가 구하는 것은 요 5번째 항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A1부터 A4까지 여기까지 합이 얼마다? 요 합이 얼마다? 합은 6이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 A5를 구하러 가죠. 됐나요? 자, 그런데 A1, 자, 첫 번째 가에서 보세요. 가에서 뭐 A에다 1을 넣어버리면 A1과 A5의 합이 얼마다? 15라고 하죠. 맞습니까? 요거와 요거의 합이 얼마다? 15네요. 그럼 n에다 2를 넣으면 두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도 합이 얼마다? 15가 되네요. 3을 넣으면 세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도 합이 얼마? 15가 된다는 말이고 n에다가 4를 넣으면
네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도 얼마가 된다? 15라는 거죠. 요 모든 요 두 개씩 짝이 바로 얼마입니까? 합이 얼마? 각각 15라고 하죠. 맞나요? 그 말은 그 말은 시그마로 표현한다면 시그마 K는 1에서 8까지의 AN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15 곱하기 4 얼마? 60이란 말이죠. 60. 1, 5와 2, 6, 3, 7, 4, 8을 향을 더한 게 15가 된다는 말은 이 전체 여기까지가 얼마다? 바로 15 곱하기 4, 60. 뭐 필요 없죠?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60이라는 말은 이게 60이라는 말은 여기에 6이니까 4부터 5까지 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 바로 54가 돼야 되거든요. 쏘리. 미안합니다. 1부터 4까지가 바로 얼마였으니까? 바로 6이었으니까 5부터 8까지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 54가 돼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5항을 찾는데 자, 5항부터는 n이 5부터는 바로 요 an 플러스 1과 an을 찾는 an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n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럼 5를 한번 넣어보세요. 여섯 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에다가 5를 더하면 됩니까? 자, 여기서 5를 한번 넣어보면 A6은 어떻게 되죠? A5에다가 5를 더하는 거죠. 저 여기에서 얼마를 더해줘야 된다? 바로 5를 더해줘야 되죠. 5를. 그럼 여기는 얼마입니까? 6을 더하겠죠. A7은 A6에다가 6을 더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 더하면 된다? 7을 더하면 된다는 말이겠죠. 그럼 내가 구하는 게 A5니까 A5를 X로 둔다면 A5를 X로 둔다면 A6은 얼마를 더하면 되죠? X에서 5를 더하면 되죠. A7은 6항에서 6을 더하니까 여기에다 6을 더하니까 바로 5에다 6을 다시 더해야 되니까 11이 되겠네요. A8은 A7에다가 7을 더해줘야 되니까 바로 X에다가 7을 더하면 11에다가 7을 더하면 18이 되겠죠. 요게 바로 54가 되니까 요것만 처리해주면 A5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X는 모두 다 4개니까 4X고 5와 11과 18을 더하면 29니까 34네요. 34가 54가 되어서 이항하면 20이 되니까 X는 바로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A5가 바로 A5가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구조를 잘 보시면 요렇게 네 칸 띄어짓는 것까지 합이 15가 되니까 전체가 얼마다? 그럼 15 곱하기 4, 60이 된다는 것을 이용하면 여기부터 A5부터 A8까지 합은 여기 6이 있으니까 54를 알 수 있고 내가 A5를 구하니까 A5에서 5와 6과 7을 각각 더해준 게 다항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13번입니다. 자, 다음 함수 fx가 자, 다음 극한값을 만족할 때 자, 이 정적분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극한부터 처리해야 되겠죠. 분모가 0으로 가는데 3으로 수렴하죠. 요 부분이 바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요 함수가 바로 분자가 되는 거 맞죠? 1하고 곱하면 분자가 되니까. 요거는 곱 아닙니까? 그죠? 곱으로 돼서 게 분자로 가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바로 분모가 0으로 갔기 때문에 자, 분자가 0으로 가면 됩니까? 자, 그런데 이 함수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다함수가 연속이고 x-t도 영속으로 곱해진 함수잖아요. 이 함수는 연속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피적분 함수가 연속이기만 하면 미분 가능하죠.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는 바로 뭐가 됩니까? 연속이 되네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바로 극한값이 함수값과 동일하겠죠. 그죠? 따라서 2를 대입하면 바로 인테그랄 1에서 2까지의 바로 x-t의 바로 ft dt가 얼마다 0이라는 값을 하나 알 수가 있겠죠. 바로 0분의 0꼴이 되어야 되니까
분모 0으로 가는데 3으로 수렴했으니까 얘가 바로 무엇으로 간다?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이고 연속이면서 콕 집어서 1,0을 지르는 함수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연속이므로 극한값이 바로 함수값과 동일하여 바로 대입하면 1에서 2까지의 요 정적분 값이 바로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0분의 0꼴은 1 플러스 1이라고 했죠. 따라서 바로 미분계수 정의를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x 마이너스 2분의 요 함수가 되기 때문에 바로 요 함수를 뭐해서 미분해서 얼마를 넣은 값, 2를 넣은 값이 바로 얼마가 돼야 된다? 3이 되어야 되죠. 그죠? 자, 헷갈리면 요 함수를 잠시 쓰면 네모 박스로 한번 씹어볼게요. 네모 박스. 그러면 이 함수를 뭐 해서 미분해서 무엇을 넣으면 되죠? x에다가 뭐를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그 값이 바로 얼마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되죠.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함수를 뭐 하면 된다? 미분하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미분하려고 하니까 자, 적분 변수는 뭐가 됩니까? t가 되는데 x라는 고춧가루가 끼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x를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죠. 자, 그러면 1에서 x까지의 끄집어낼 때 바로 요 놈을 합이나 차 형태로 분배 법칙 해놓은 다음에 끄집어내야 되니까 x 곱하기 ft dt 그리고 마이너스로 연결하면 되나요? 1에서 x까지의 tft가 되겠대요. 자, 이놈의 dt가 되겠죠. 맞습니까? 요 놈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미분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x라는 요 값은 어떻습니까? t와 볼 때는 무슨 변수다? 독립변수다. 맞죠? 따라서 x는 앞으로 상수 취급해야 나오면 되겠죠. 되겠네요. 따라서 요 함수도 x에 대한 함수, 이 함수도 x에 대한 함수가 되니까 우리가 얘를 미분할 때 뭘 이용해야 된다? 곱미분을 이용해야 되겠죠. 앞에 거 미분하면 1, 뒤에 거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플러스로 연결하죠.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동당 되겠네요. fx. 마이너스 얘도 미분해야 되죠. 얘는 t로 다 돼 있으니까 그대로 x만 대입하면 x 곱하기 fx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남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죠? 요게 미분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x 자리에 얼마를 대입한다? 2를 대입한다. 대입하면 1에서 2까지의 바로 ft, dt가 맞나요? 얼마의 값을 가져야 된다? 바로 3의 값을 가지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요 함수는 되게 유명한 함수이거든요. 요 함수를 여러분들 만약에 외울 수만 있다면 얘를 미분하면요. 바로 요 부분이 뭐 한다? 사라지게 됩니다. 남는 부분이 바로 뭐가 됩니까? 요게 되겠죠. 자, 우리가 개념 시간에도 설명했는데 뭐 안 외워도 됩니다. 뭐 미분하기가 아주 어려운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x-tft를 미분하면 요 부분이 사라져서 요 꼴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1에서 x까지의 ft, dt가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가 0이 되버리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대로 뭐만 대입하면 된다. 2를 대입한 게요 값이 되는 거죠. 금방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0분의 0꼴을 이용해서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다. 그리고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요 두 가지 값을 찾아내는 꼴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다음에 정적분 값이다. 근데 여기 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개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4배에 1에서 2까지의 x, fx로 4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1에서 2까지의 바로 fx, dx로 나타낼 수가 있나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부분을 얼마입니까? 벌써 3으로 끝났죠? 요 놈과 요 놈은 어떻습니까? 같으니까 3으로 끝났죠.
그럼 요 x, fx만 알면 되겠네요. 그럼 요 식을 조금 변형해 주면 되겠습니까? 전개해서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1에서 2까지의 바로 x, ft니까 x가 나오고 ft 맞나요? 요 부분이 지금 0이 됐으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뭐를 잘못했습니까? 아, 미안합니다. 여기에 0을 대입할 때, 요 1, 2고 x 자리가 2니까 여기도 뭐를 대입했어야 됩니까? 2를 대입해 줬어야 되는 거죠. 미안해요. 0분의 0분이니까, 0분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x 자리에 바로 극한값이 함수값이라 그랬죠? 따라서 요 x에 2를 대입하면 여기도 똑같이, 여기와 여기를 똑같이 2로 대입해 줬어야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여기를 놓쳤습니다. 자, 자, 여기가 2가 되겠네요. 자, EFT, DT.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의 자, TFT, DT. 얘가 0이네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얼마입니까? 이 부분은 방금 여기서 3이라고 구해놨죠? 이게 3입니다. 따라서 얘가 6이니까 얘도 얼마가 돼야 된다? 바로 6이 돼야겠죠. 그럼 요게 바로 뭐가 변합니까?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여기와 동일하죠. 맞나요? TFT나 XFT, XFX 동일하니까 4 곱하기 6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따라서 24 더하기 3 얼마가 된다? 27이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 내가 미스했는데, 자, 0분의 0,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면 x에만 2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여기 x에도 2를 대입해주면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14번입니다. 자, 정수 K입니다. 정수 K와 함수가 자,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가 지금 나타나져 있죠. 자, 이 함수는 0에서 불연속이고 3에서 불연속입니다. 불연속점이 두 개가 있네요. 자, 이 함수에 대하여 gx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 함수 자체를 어떻게 x축으로 얼마만큼 k만큼 평행이동해야 하고 그런 다음에 뭐 한다? 절대값이니까 x축 아랫부분을 접어 올렸는 것이죠. 자, 다음 중 이 합답형 기니디를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차근차근 해봅시다. K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바로 X축으로 얼마만큼 바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했을 때 바로 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말. 즉 0에서 이 말은 0에서의 좌극한과 0에서의 함수값이 같은지를 물어보네요. 만약 0 마이너스가 없었다면 연속인 g가 연속인 걸 x고 0에서 연속인 걸 물어봤지만 여기서는 자극한 값과 함수값만 물어봤는 거예요. 자, 그러니 굳이 우리가 k가 마이너스 3이라고 얘를 평행 이동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이 상태로 그대로 처리해 주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기억을 보면 여기가 리미터 x가 0에 대한 좌극할인데 dx가 무엇이죠? f의 x 마이너스 자 k가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자, 이 값과 자 0을 넣는 무슨 값? f 바로 이 x에다가 0을 넣는 바로 뭐 3의 값과 k가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이 되죠. 이 값이 같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굳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 없고 0 마이너스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K 자리에 0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0 마이너스와 3을 더해주면 3 마이너스로 보면 되니까 fx의 발음보다 3 마이너스 값의 극한값을 찾으면 되겠죠. 즉 3에 대한 바로 무슨 값? 좌극한 값을 찾으면 됩니다. 3에 대한 좌극한 값이 얼마가 되죠? 0이 되니까 자 0의 값을 가지고 0의 절대값도 얼마입니까? 0이 되니 요 극한값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되겠나요?
굳이 평행이동 시킨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대로 합성함수 형태로 합성함수 형태니까 그대로 극한값을 처리하는 거 많이 공부했죠. 이제 F3입니다. F3은 함수값이죠. 함수값이 0입니다. 0의 절대값도 0이 되어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은 여러분들 뭘 체크합니까? 연속을 체크하는 것이고 디귿은 미분 가능을 체크하는 거죠. 니은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두 함수 f와 g를 뭐합니까? 더한 새로운 함수가 0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정수 k가 존재하는지를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 지금 0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F가 0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자, 0에서만 체크하면 된다고 했죠. 따라서 0에 대한 우극한 값과 fx 더하기 gx의 우극한 값과 자, 무슨 값? 좌극한 값을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는 두 함수를 더한 함수니까 각각 더해주면 되겠죠. 자, 0 플러스 되면 어떻게 됩니까? F의 0 플러스는 얼마 되죠? 0에 대한 우극한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0에 대한 좌극한은 얼마입니까? 얼마가 되죠? 1이 됩니다. 자, GX는 평행이동을 하잖아요. 그죠? 평행이동을 했을 때 이 K값에 따라서 평행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정확하게 못 그리지만 우리는 그냥 이 상태를 여러분 봤을 때 이 GX가 평행이동을 하여 자, 0에 대한 좌극한과 우극한이 예를 들어서 알파고 베타라고 한다면 요 값이 뭐 해줘야 됩니까? 같아져야 되는 거죠. 이 값이 같아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와 1 플러스 베타가 같다는 말은 알파와 베타의 차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말 맞습니까? 맞나요? 그 말은 요 gx를 평행이동 시켰을 때 바로 x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 시켰을 때 자, 여기에서의 좌우 극한이 얼마가 되는 차가 2가 되는 바로 그 k가 존재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굳이 평행 이동을 시키지 말고 안 하고 이 상태 fx에서도 찾아도 되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이렇게 예를 들어 함수값이 1차이 난다면 이 그래프를 평행 이동시켜도 여기는 함수값이 1차이밖에 안 나겠죠. 그리고 여기가 연속이잖아요. 평행 이동시켜도 그 위치는 다 연속이 되니까 굳이 얘가 K를 평행 이동 지금 K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평행 이동 그림 그리기가 불편하죠. 따라서 그냥 이 fx에서 일단 좌우 극한값이 2가 되는 정수 K를 찾아보면 되겠죠. 그럼 이 K가 정수이기 때문에 이 0에 대한 좌우 극한값 차도 어디에서만 보면 되겠습니까? 정수에 있는 점에서만 보면 되겠죠. K가 정수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기 2도 보고 3도 보고 여기 4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이 값이 바로 좌우 극한값이 2가 차이 나는 게 있나요? 1에서의 좌우 극한값은 0으로 동일하죠. 맞나요? 자, 여기에서 좌우 극한값이 지금 2가 차이 나잖아요. 여기 2가 차이 나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예를 들어서 자, K가 0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K가 0이면 얘는 움직이지 않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즉, 이 GX도 바로 뭐와 동일합니까? 이 그래프 상에서야 이 그래프를 절대값 씌운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0일 때는 잠시 보류해두고 자, 1에서는 어떻습니까? 좌우 극한값이 0이죠. 얘도 0이고, 얘는 0이고 1이잖아요. 이렇게야 1밖에 차이 안 나죠. 2가 차이 나는 게 지금 있다 없다? 2가 차이 나는 게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나 0이나 2나 3이나 4에서도 좌우 극한값이 0으로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2가 차이가 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2가 차이가 나는 게 없으면 일단은 우리가 다른 데로 넘지만 0일 때, K가 0일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K가 0일 때. 아시겠나요? 그럼 K가 0이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fx와 바로 절대값 gx인데 gx가 K가 0이니까 fx 요거로 보면 되겠죠. 만약 K도 0이면 정수 K가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죠. 요거에 대한 뭡니까?
바로 좌극한, 우극한과 자극한을 생각해 봐야 되죠. 여기가 K가 0이니까. 그러면 0에 대한 바로 우극한과 자극함은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절대값 씌워보세요. 얼마죠? 1이, 절대값 씌워보면 1이고 절대값 씌우면 1이기 때문에 맞나요? 요게 절대값이니까. 따라서 두 개를 더해버리면 얼마 됩니까? 0이 되고 얘는 얼마 됩니까? 2가 되어서 같지 않죠? 같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그런 정수 K는 우리 2가 차이가 나는 곳은 여기 마이너스 1, 2, 3, 4는 2가 차이 안 나지만 요 0은 요 어떻게 됩니까? K가 0일 때는 우리가 평행이동 시키지 않고 절대값으로 전부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죠? 근데 2가 차이가 납니까? 나지 않죠.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니은 그런 정수 K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2가 차이 나는 게 없으니까. 어떤 정수에서 좌우 극한값이 2가 차이 나는 것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바로 니은은 틀린 게 되겠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디귿은 이번에 F와 G를 곱해놨잖아요. 그죠? 곱해놨기 때문에 자, 선생님이 여기 그림을 먼저 하나 그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GX를 평행이동은 안 시키고 우리가 이 FX를 절대값만 위로 접어 올릴게요. 그러면 얘는 접어 올라갔죠? 이 부분. 얘는 그대로죠. 얘는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도 이 부분이 접어 올라가면 여기와 만나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또 얘는 그대로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을 접어 올라가면 여기서 방구 뻥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그대로 있고 요 사 이상이 접어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방구 뻥이 되겠습니다. 요게 지금 fx에 바라보면 된다. 절대값이 되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1, 0. 여기 연결돼야 되죠. 1, 여기가 3, 여기가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fx의 절대값입니다. 자, 그런데 뭐부터 바로 미분 가능이니까 바로 누구부터 연속부터 체크해야 되겠죠. 연속. 먼저 디귿입니다. 어디에서 x 이퀄 0에서 연속부터 조사를 해줘야 되죠. 연속. 자, 그런데 이 fx가 x 이퀄 0에서 어떻습니까? 불연속이죠. 불연속. 맞습니까? 불연속이기 때문에 얘가 어디에서 불연속이잖아요. 그죠? 불연속인데 좌극한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불연속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누가 불연속이죠? 여기 이제 볼까요? fx 곱하기 gx가 있는데 fx가 지금 어디에서 x 이퀄 0에서 불연속이죠. 불연속. 불연속인데 좌극한이 1이고 우극한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극한 값은 있는데 자, 좌우가 달라지죠. 그죠? 자, 그러면 얘가 뭐 해주면 된다? 쉴드 치 주면 되겠죠. 얘가 바로 G, G0이 뭐가 되면 된다? 0이 되는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얘를 뭐 해주면 된다? 쉴드 치주면 되죠. 그럼 아직 얘가 평행 이동은 되지 않았지만 일단 바로 그 함수값이 0이 되는 것은 마이너스 1일 때도 0이고 1일 때도 0이고 자 3일 때의 어떻습니까? 요 부분은 0이 되지 않죠. 여기가 좌우 극한이 달라지니까 이 얘가 불연속일 때 G는 뭐이면서 연속이면서 G0의 0의 값을 가져야 되니까 3은 되지 않고 4는 0이 되죠. 그죠? 근데 조심할 거 요 2도 있다 없다. 2도 0이 되니까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1과 4라고 하면 안 되고 반드시 2도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다 정수케이기 때문에 평행 이동해도 여기 0에서 평행 이동해서 여기 0에서 이 x 이퀄 0에서 0이 될 수 있는 점은 마이너스 1과 2와 4밖에 없다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 말은 요 마이너스 1일 때는 k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여기 k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요 때는 k 값이 1이란 말이겠죠. 1일 때는 왼쪽으로 한 칸 가면 되니까 얘는 바로 마이너스 1이란 말이겠죠. 얘는 얼마입니까? k가 바로 2. 2가 되면 미안합니다. 얘는 2가 아니고 왼쪽으로 두 칸 가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2죠.
자, 여기는 얼마 됩니까? K는 얼마 된다? 마이너스 4가 되면 요점이 여기로 평행 이동되어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일단 이 네 개가 연속을 만족시켜주는 바로 연속이 되게 해주는 바로 후보란 말입니다. 후보. 그래도 뭐까지 체크해줘야 되죠? 미분 가능성부터 체크해줘야 되니까 이제 미분 가능을 체크해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정의를 써야 되겠죠? 왜? 불연속이니까. 지금 0에서의 바로 좌극한 값은 x 빼기 0분의 자, 이 함수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fx 곱하기 gx가 되고 자, 마이너스 F0 G0이잖아요. F0 G0인데, 맞나요? F0 G0인데, 이미 0에서 연속이 된다고 했은 게, 평행이동해서 연속을 되도록 만들어주니까, 이 부분은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죠. 맞나요? 마이너스 F0 G0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G0은 우리가 연속을 시켜준 이 후보를 4개 찾았고, 평행이동하면 0에서는 바로 G0이 0이 되어서 바로 0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얘와 누가 같아야 돼요? 리미트 x가 0 플러스에 x분의 fx 곱하기 바로 gx가 되고 마찬가지로 f0 g0을 빼줘야 되는데 자, 평행 이동하면 이 g0에서 0이 돼주니까 필요 없다는 거. 되겠나요? 그러면 요 fx는 무엇이 됩니까? 0보다 작은 값의 fx니까 누가 돼야 돼요? 요 x 플러스 1이 돼야 돼요. 요 fx는 뭐가 됩니까? 0보다 큰 쪽이니까 x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그럼 얘들은 벌써 어떻게 0에 대해서 수렴하죠. 그죠? 따라서 요 값은 어떻게 됩니까? 0을 대입하면 1이 되고 1에다가 누구를? 요거에 대한 값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얘도 수렴하죠. 0으로 가면 마이너스 1에 수렴하죠. 그리고 누구에 대한? 요거에 대한 바로 뭡니까? 바로 극한값을 곱해줘서 같은 걸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바로 의미하는 게 뭡니까? x분의 gx니까 바로 0에서의 바로 뭡니까? 좌미분계수 되겠죠. 요게 바로 의미하는 것이 gx의 x 이꼴 0에서의 좌미분계수 값이 되고 얘가 바로 x 이꼴 0에서의 바로 gx의 x 이꼴 0에서의 바로 우미분계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이 1이고 이 값이 마이너스 1인데 곱해서 같아지려면 자 gx 아직 평행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요 값이 이 값 전체가 두 개가 같아지려면 얘가 1과 마이너스 1로 어떻습니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이 두 개도 어떻게 얘가 만약에 3이면 얘가 마이너스 3이 들어와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 3이면 얘가 플러스 3이 들어오면 값이 같아지겠죠. 따라서 이 gx가 x 이꼴 0에서 좌우 미분계수도 뭐가 돼야 된다? 절대값이 뭐하고 같고 부호가 뭐인 거 반대인 걸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값이 같아지겠죠. 그러면 각각 여러분들은 여기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게 어느 것입니까? 바로 마이너스 1은 맞죠?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에서 좌미분계수 마이너스 1, 우미분계수 1이죠. 그럼 좌미분계수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들어오고 우미분계수 여기가 1이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똑같겠죠. 그런데 1은 보세요. 1은 좌미분계수가 얼마야? 좌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인데 우미분계수가 어떻습니까? 0이죠. 여기가 0입니다.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 얘는 0이 되어서 같지 않죠. 그래서 1은 바로 연속은 되지만 미분 가능은 되지 않습니다. 2는 어떻습니까? 좌우가 다 0이죠.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면 곱하면 0, 곱하면 0이니까 0이 되겠죠. 따라서 2는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4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과 동일하니까 좌우 분계수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가 맞죠. 자, 2는 좌우가 00이잖아요. 00이라도 어떻습니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요 마이너스 1과 2와 4일 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답을 찾게 해줄 때는 마이너스 1과 2일 때 4일 때가 아니라 얘가 요만큼 평행이동한 바로 K 값이죠. 그리고 얘가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죠. 얘도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한 때의 G의 그래프가 되니까 그죠? 따라서 요 세 개가 바로 뭐가 된다? 답이 된다는 거죠. 요게 아니라 정수 K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요 세 개를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6의 1이 되어서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굳이 평행이동시켜 놓은 그림으로 그래프로 갈 필요가 없고 절대값만 씌워놓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먼저 디귿이 가장 어렵거든요. 디귿은 연속 채권을 하니까 후보가 몇 개 되던데 네 개가 있더라. fx가 0에서 불연속이니까 gx가 연속이면서 그죠? 연속이면서 g0이 0이 되는 값은 요 네 개가 될 수가 있겠죠. 함수값이 0이 되는 거. 맞죠? 바로 방방방 정리, 000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할 때도 수렴되는 것들은 빨리 처리해주고 그런데 이 값이 같아야 되니까 벌써 1과 마이너스 1이 어떻습니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이 gx가 x 이퀄 0에서의 좌우 미분계수의 값들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걸 찾아주면 요 1은 되지 않고 마이너스 1과 2와 4 요 네 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조심할 거는 정수 K 합이니까 이 자체의 이 절대값 fx 그래프를 평행 이동시켜야 됩니다. 얘는 바로 한 칸, 얘는 왼쪽으로 두 칸, 왼쪽으로 네 칸이니까 바로 K의 값에 합을 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15번입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 이렇게 사각형이 내접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조건에 보면 자, AB와 AD가 같다고 했고 자, AC는 얼마다? 10이라고 했습니다. 10이라고 했고 자, 그리고 이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이다? 바로 40이라고 했습니다. 넓이가 40. 사각형의 넓이가 40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자, 우리, 어, 빈칸 추론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자, 일일이 하나씩 차근차근히 가면서, 체크하면 되겠네요. 이때 마지막에 이제 BD와 이 R의 B를 구하라고 하네요. 이 BD의 길이, 요 대각선 길이와 이 R은 바로 이 원의 반지름이죠. 그죠? B를 구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락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AB가 K라고 두고 AD가 K라고 두죠. 길이가 같으니까. 근데 두 삼각형 ABC와 ACD가 각각 코사인 법칙에 의하여 뭐 다음과 같은 식이 되니까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죠. 자, 그런데 ACB가 요 각이고 이 각이고 ADCA는 이 각인데 여기서 먼저 현의 길이가 같죠. 현의 길이가 같잖아요. 그러면 요 호 AB와 호 AD도 길이가 같죠. 따라서 이 각은 바로 원주각으로서 어떻게 동일하다. 즉 그래서 쓰기 불편하니까 선생님이 각각 알파로 두겠습니다. 그럼 이 호 AB, 현 AB에 대한 원주각이 여기가 알파가 되고 요 호 AD에 대한 원주각이 바로 요 알파가 되겠죠. 각각.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먼저 호의 길이가 현이 같기 때문에 같은 현에 대한 원주각은 같겠죠. 호가 같으니까 그죠? 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뭐를 써야 된다? 코사인 법칙을 쓰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 BC와 CD가 안 나와서 BC와 CD를 선생님이 자, 쓰기 불편하니까 문자로 두고 가겠습니다. 자, CD를 X로 하고 BC를 Y로 할게요. 그러면 BC가 여기가 Y가 되고 여기도 Y가 되겠죠. CD 여기는 X가 되고 여기는 X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가의 값은 어떻다? 똑같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볼까요? 코사인 알파. 먼저 ACB 큰 삼각형에서 쓰면 되겠네요. 자, 코사인 알파를 바로 쓰면 되겠죠. 코사인 알파는 자, 그대로 써락하는 대로 쓰면 되겠죠. 그죠? 자, 어떻게 됩니까? 9배에 자, 알파니까 양쪽 사이드 10하고 y를 곱하면 되겠죠.
자, 각각 제곱이죠. 100이 되고 y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자, 이 알파가 바라보는 k제곱을 빼주면 되겠네요. 여기 바로 코사인 알파가 되죠.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20분의 1 형태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 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20분의 1을 끄집어내겠습니다. 20분의 1을 끄집어내겠어요. 자, 그러면 20분의 1이 나왔잖아요. 그죠? 나왔고. 그러면 여기가 BC가 돼야 되니까 Y가 돼야 되죠. Y. 자, 그러면 요 말은 이 100-K 제곱을 하나로 보겠다는 말입니다. 자, 요 부분을 자, 요렇게 y 제곱에 플러스 100-k 제곱 이렇게 본다면 자 2와 10은 벌써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20분의 1이 나왔으니까 y분의 y 제곱이 되겠죠. y분의 y 제곱이니까 y가 되고 되겠나요? 그리고 y분의 얘가 되겠죠. y분의 뭐가 된다? 100-k 제곱이 이렇게 되겠네요. 이 부분. 되겠나요? 자, 따라서 가의 값은 그대로 끝났네요. 가는 뭐가 된다? 100 k제곱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밑에 부분도, 이 부분도 똑같이 100 k제곱이 되겠죠. 되겠나요? 자, 요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들 그대로 요걸 이용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본다면, 코사인 알파는 어떻게 표시할 수도 있다? 자, 2 곱하기 10 곱하기 이제는 여기가 뭐가 됩니까? x가 돼야 되죠. 그죠? x. 그리고 여기는 100이고 맞나요? 자, 여기는 x 제곱이 되고 바로 마이너스 k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20분의 1에 마찬가지죠? 바로 x 더하기 x분의 바로 100 마이너스 바로 k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 부분은 굳이 여러분들이 하지 않고도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두 호, 방금 이야기하는 AB와 AD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이 두 개는 값이 같다, 안 같다?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각형 ABCD 넓이를 두 삼각형, 이번에 ABD니까 어떻게?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 ABD 삼각형과 BCD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구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볼까요? ABD를 한번 볼까요? ABD. ABD는 어떻게 되나요? 요 ABD가 되니까 2분의 1 맞나요? K 곱하기 K의 요각이 되겠죠. 요각. 요게 바로 BAD 맞습니까? BAD. 그리고 이쪽 삼각형은 2분의 1 BC와 CD죠. 이 BC와 CD는 XY네요. BC가 Y가 되고 CD가 X가 되겠죠. 따라서 X하고 Y의 곱입니다. 그리고 sin 파이 마이너스 BAD죠. 자, 이 BAD 왜냐하면 얘가 알파면 2알파잖아요. 그죠? 맞나요? 2알파니까 이 값이 지금 BAD라고 나왔다면 이 값은 자, 이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고 있으니까 마주보는 각의 합은 얼마입니까? 마주보는 각의 합은 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얘가 BAD면 요 각을 파이 마이너스 BAD가 되는데 요 각이 이제 여기서 의미하는 게 바로 뭡니까? 2알파가 되겠죠. 2알파. 요게 2알파가 되는 거죠. 요가. 맞나요? 그럼 여기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바로 파이 마이너스 2알파로 봐도 상관없는 거죠. 알겠나요? 자, 이럴 때 요 파이 마이너스 1이 이 각을 구해야 되겠네요. 이 각. 이 각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우리 천상 여기서 BC와 CD의 곱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뜻이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려면 BC와 CD가 XY니까 바로 여기서 요 두 개의 각이 같다고 했으니까 천상 요게 어떻다? 같다는 것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와 Y의 관계식을 만들어내야지 EAD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거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요 XY를 구하기 위해서 요 값을 굳이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적을 필요 없고 요것만 적어내서 요게 같다고 처리하면 20분의 1과 20분의 1이 같으니까 요 두 개가 같다고 하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양변을 어떻게 XY로 곱하면 되겠습니까? 양변을 XY로 분수가 요게 같으니까 양변을 XY로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XY로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XY 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은 XY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 여기 XY 곱하면 Y가 약분이 돼서 X만 되네요. 따라서 100 마이너스 K제곱에 바로 X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얘와 자, 여기도 여러분들 XY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XY 제곱이 되겠죠. XY 제곱이 되고 얘는 XY를 곱하면 100 마이너스 K 제곱에 XY를 곱했으니까 뭐가 돼야 되죠? Y가 돼야 되죠. 자, 이 항에서 정리해 주면 되겠네요. 그럼 요게 마이너스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마이너스로 놓으면 요게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과 XY를 구하니까 이 부분은 XY로 묶어주면 여기는 Y, 여기는 XY를 묶어줬죠. sorry. 여기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잘못됐네요. 뭔가 이상하죠? XY를 곱했으니까 X제곱 Y죠, 여기가. X제곱 Y. 자, 여기에 뭐 곱하고 XY 곱하고 여기도 XY를 곱해줬으니까, 그죠?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그럼 X제곱 Y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XY로 묶어보면 여기에 남는 것이 뭐가 남죠? Y가 남고 여기는 남는 것이 바로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바로 무엇으로?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K 제곱으로 묶어주면 자, 마이너스로 묶은 이유는 요 Y를 먼저 적으려고 했습니다. 요 Y를 먼저 적어주면 되겠죠? 자, 다시 자, 마이너스 요거를 묶었으니까 여기 Y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맞죠? 마이너스 X가 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누가 공통인수가 됩니까? Y-X가 공통인수죠. Y-X가 공통인수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남는 것은 뭐가 남고 XY가 남고 여기 이 부분이 남으니까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100에 플러스 K제곱이 되겠죠. 이 부분이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Y와 X는 길이가 같지 않겠죠? Y와 X는 길이가 같지 않습니다. 제가 둔각이 이 각이 이 알파의 이 알파와 이 각은 얼마나 180도인데 이 BC가 이 CD보다 길이가 더 길잖아요. 그죠? 되겠나요? 자, 따라서 요게 0이 되니까 내가 구하는 여기 XY는 뭐가 되면 되겠다? 바로 100 마이너스 K제곱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XY와 100 마이너스 X제곱, 100 마이너스 K제곱이 뭐하다?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요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서 다시 본다면 2분의 1하고 2분의 1하고 없애면서 두 배를 했으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주면 되고 80이 돼주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가 K제곱인데 일단 적어볼게요. K제곱에 자, 요 부분은 사인 파이 마이너스 2알파니까 사인 뭐와 똑같습니까? 사인 2알파와 똑같죠. 사인 2알파. 맞습니까? 여기가 사인 2알파. 플러스 여기는 XY가 되죠. XY가 되니까 얘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100 마이너스 K제곱이 되나요? 자, 그리고 여기도 사인 2알파가 되겠죠. 자, 여기 얼마다? 8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2알파로 묶어주면 맞나요? K제곱
플러스 100 마이너스 K제곱이 얼마가 된다? 80이 되겠죠. 그럼 K제곱, K제곱이 없어지네요. 그죠? 따라서 사인 2알파는 이항하면 100분의 80 얼마? 5분의 4는 것을 여기서 나의 값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사인 닭 BAD는 파이 마이너스 2알파인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2알파는 사인 2알파와 같으니까 자, 이 부분이 5분의 4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삼각형 ABD에서 요 ABD 요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각에 대한 정보는 요것만 알죠. 그죠? 요게 바로 사인 2알파 아닙니까? 그죠? 사인 2알파. 5분의 4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인 2알파 한 번 더 적어볼까요? 사인 2알파 분의 맞나요? BD죠. BD. BD는 바로 뭐와 같다? 바로 2R과 같겠죠. 외접은 바로 이 ABD의 이원은 외접이니까 2R과 같겠죠. 근데 여기에 사인 2알파가 지금 얼마입니까? 사인 2알파가 바로 5분의 4가 되죠. 5분의 4. 따라서 BD는 2R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된다? 5분의 4를 곱하면 5분의 8R이 됩니다. 5분의 8R.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고칠 수가 있습니까? BD가 5분의 8R이니까 BD 대 R을 물어보죠. R을 물어보니까 BD 대 R은 5분의 8 대 얼마다? 1이다. 맞나요? 5분의 8 대 1이다. 이렇게 나타내면 바로 다의 값이 얼마다? 5분의 8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겠나요? 자, 이렇게 차근차근 여러분들 계산만 해주면 결과적으로 가나다를 모두 다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뭐죠? 물어보는 것은 자, 질문지는 자, Q 누가 FK죠? 요 가가 FK입니다. 얘가 FK가 되고 나다를 P로 했죠. 나가 P입니다. 나가 P고 얘가 Q가 되겠어요. 그러면 물어보는 것은 Q분의 FCP잖아요. FCP. 자, 그러면 Q는 얼마입니까? 5분의 8. 자, F에 CP니까 P를 10배 하라. 10배 하면 10을 곱해주면 얼마 되죠? 바로 8이 되겠네요. 그죠? 8. 자, 따라서 5분의 8분의 8을 대입한다. 어디에? 여기. 8을 대면 10의 제곱 빼기 8이죠. 100 빼기 64. 맞나요? 얼마죠? 100 빼기 64. 36이 되겠죠. 36.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8과 4로 약분되나요? 4, 2, 8, 4, 9, 36. 그러면 1분의 2가 되니까 1분의 9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답은 2분의 4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계산만 하면 답은 쉽게 찾아줄 수 있는 바로 빈칸 추론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객관식 풀이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